자, 42번째 풍례의 꾀를 보세요. 초효죠. 명치 24년 풍흉, 농사입니다. 농사가 풍년이 드느냐 흉년이냐를 점쳐서 이게 초효를 얻었다. 이 꾀는 뇌의 생기가 발하여 풍의 기운을 유통시키는 것이죠. 바람을. 천지사에는 바람과 천동의 고동의 만물이 생육하는 것이므로 그 근본이 되는 것을 이름하여 이기라고 한다 그 말입니다. 여기 보면 자꾸 이제 뭐 국가가 나오고 뭐 어쩌고 하는데 그럴 필요 없이 넘겨서 이제 금년에 풍흉을 점쳐서 이 꾀를 얻었다는 것은 풍뇌의 도움으로 행운을 얻은 점이기 때문에 오곡이 풍요함을 알 수 있다. 효사에 있는 이용우의 대작이란 천혜의 시기를 놓치지 말고 밭을 잘 갈고 비료를 주면 잡초를 제거한다면 가을에 큰 수확을 기대할 수 있다는 것이다. 이것이 원길무라고 하는 것이다. 응? 자, 그 다음에 2호를 보시면 친구 모씨가 찾아와 어느 부잣집의 가정사를 점치고 싶다 해서 이게 2호를 얻었다. 여기도 여러 가지 그 국가 얘기가 많이 나와요, 점점. 그걸 쭉 놔두시고 맨 밑에 쪽으로 내려가면은 국가란 이 같은 것인데 한 집안을 점쳐도 똑같이 주인이나 친척, 대리인 등의 비용을 절약하고 밑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아끼며 엄정하게 징벌하거나 소작인이나 빈곤한 자를 돕고 이들이 이산되지 않도록 덕을 베풀며 대중을 기쁘게 할 때는 신의 마음과 조상의 영의에 전해지므로 나에게 의뢰하여 점칠 필요도 없다. 이것을 혹익지 십봉지구 불국위라고 하는 것이다. 네? 그래서 이제 이렇게 선하게 해라 하는 얘기를 이제 했다는 것이에요. 3호는 이제 점례가 2개입니다. 첫 번째 점례는 친구 모씨가 운기를 점치고 싶다 해서 이게 3회를 얻었다. 이 꾀인 풍뇌는 조화를 도와 만물을 생육시킴으로 이기라 한 것이다. 이것을 사람에 비유하면 일에 전력하여 운이 좋아지고 남의 도움을 얻어 이익을 얻는 때이다. 지금 3회를 얻은 것은 이익을 얻었음을 기뻐하여 더욱 이익을 탐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그렇죠? 왜 그러냐면 혹익지 흉사예요. 이익이 있는 데다가 흉사를 더해 흉한 일을 한다 그 말이죠. 그 여기 보시면 돈에 곤란받고 있다고 보이면 이것을 이용해 고리를 취하려 하고 상환 기일을 넘기면 체납금을 독촉하는 거 하면 대리인을 거래의 도구로 쓰고 재판소를 지점처럼 여기며 많은 사람의 재산을 다 써버리게 하여 처자를 이산시키는 것을 예로 한다 이 말이죠. 네? 그렇기 때문에 요점이 당신이 이걸 할 수 있겠느냐. 지금 이 사람은 이익이 나는 것에 기뻐해서 흉한 일을 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점례 2 보시면 명치 25년 1892년 4월 나는 북해도 탄광철도회사에 취임하여 사장에 취임해서 눈 속에 철도 광산을 순회하여 추위 때문에 감기에 걸렸다. 그래서 삿포로 여관에 머물며 그날 저녁 독일인 원장과 부원장의 진찰을 받았으나 40도가 넘는 고열로 다음날 아침을 기다려 입원했다 이 말이죠. 그래서 입소해서 이게 3위를 얻었는데 이 꾀는 매사 이익을 더하는 상으로 병세에 대해서도 같다 이 말이죠. 익지용 흉사는 의외의 흉사가 더해짐이 아닐까. 그리고 오늘 이것을 면할 방법은 없지만 다음 날은 제4요에 해당하여 이용천국 나라를 옮기는 것이 이롭다 이 말이죠. 그러니 거처를 바꾼다면 좋다는 생각이 들어 즉시 부원장을 불러 역단에게 어쩔 수 없으니 병을 무릅쓰라고도 출발하겠다. 약을 보충해달라 해가지고 다음날 아침 배를 타고 함관을 떠났는데 그런데 삿포로의 본사로부터 전보가 왔다.
어제 저녁 삿포로 시내에 큰 불이 났는데 내가 전날 묵었던 여관이 발화지점과 가까워 큰 피해를 입었다고 했다. 나는 이 전보를 받고 이용천국이라는 사이에 감탄하였다 이 말이죠. 이 참 굉장히 아주 해안을 지닌 분이죠. 사요를 보시면 친구가 찾아와 모 고관의 운기를 점치고 싶다 해서 이게 사요를 얻었다. 이제 위는 쭉 내용이 같고 중간에 보시면 지금 모 고관을 점쳐 사요를 얻은 것은 상우의 사람에게 신임을 얻은 때이고 육사는 상의 구호 천황의 신임을 얻어 민정을 알고 이를 고무시킨다는 상이다. 응? 생각컨대 북해도의 이궁을 조용해 여름 2달간 천황의 피서를 상신하여 받아들여지는 때이다. 그렇죠? 그래서 쭉 해가지고 끝부분에 가면 모 고관은 미리부터 성충으로 인정받아 신임이 두터웠으므로 성공한다고 점쳤고 친구는 크게 기뻐하며 참으로 길사의 점이니 속히 고관을 만나야 말하겠다며 서둘러 들어갔다. 오요를 보시면 전단이 2개 아니죠. 오요를 보세요. 친구 모씨가 찾아와 말하길 어떤 사람이 양자를 드리고자 하는데 앞으로 기림을 점치고 싶다 해서 이게 오요를 얻었다. 이건 내가 움직이고 그가 따르는 꾀이죠. 내가 하고자 하면 그는 내 의견에 따라 협력하고 함께 일을 이루기 때문에 이기라고 하는 것이죠. 손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움직이지 않아야만 그쪽에서 따라오는 것인데 이건 내가 움직여야 그쪽에서 따라오는 것이에요. 지금 양자를 점쳐 지 오요를 얻는 것은 대기라다. 이 양자는 귀하의 의향에 따라 매사 세심하게 행동하고 항상 양보의 마음을 헤아리며 정성을 다해 친척이나 친구를 대하기 때문에 귀하는 안심하고 집안일을 맡기고 재산을 양도할 수 있을 것이다 해서 길하다 점을 쳤다는 거죠. 자, 이제 상요죠. 상요는 점례가 2개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점례, 친구 모씨가 운기를 점치고 싶다 해서 이게 상요를 얻었다. 이건 가업이 번성하여 이익을 얻는 꾀로 운기를 타고 전념하는 때이다. 지금 상요를 얻은 것은 너무 서둘러 이익을 구하여 진퇴 출입이 모두 이익과 관련되지 않은 것이 없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밑에 보시면 무조건 이익을 탐하기 때문에 남이 시기하여 오히려 뜻밖의 화를 입는 때이니 이를 막익지 혹격지 입신무랑 흉이라고 하는 것이다 이 말이죠. 친구는 내 말을 듣고 걱정하면서 돌아갔다. 점례 2번째, 명치 26년 1893년 친구 오공경 차랑이 부탁하여 은화의 하락 결과를 점쳐서 이게 상유를 얻었다. 이 꾀, 내 꾀의 지는 황색이죠. 그리고 외께인 소는 백색이다. 백색은 은이고 황색은 금이다. 황색 위에 백색이 있는 것을 보면 은화 하락의 원인은 은이 금보다 산출량이 많기 때문일 것이다. 효사에 막익지 혹격지 입신무랑흉이라 했는데 막익지 혹격지란 은은 금의 공격당함을 가리키고 입신무랑이란 지금 시세는 변동이 심하다는 것이니 조금도 안심할 수 없다는 것이다. 그래가지고 이제 쭉 보면은 초요부터 상요까지는 6년이 되죠. 그리고 이게 변하면은 술의 준이 된다 이 말이죠. 그러면 준은 어렵다 그 말입니다. 그리고 나면 택천꾀인데 결국은 이 은화가 하락되고 은이 좋지 않다라고 이제 점을 쳤다고 하는 그런 결과입니다. 저희 월간 역학은 1990년 7월 창간호를 냈습니다. 그리고 지금 2020년 9호로 통번 387호까지 냈습니다. 즉
387개월 동안 한 번도 빠지지 않고 월간 역학을 발행을 해왔습니다. 제가 창간해서 여기까지 왔죠. 월간 역학에는 이런 내용이 나갑니다. 주역, 맹자, 장자, 묘법, 연화경, 아함경, 사주, 관상, 풍수지리, 육효, 기문둔갑, 그리고 하루하루 여러분의 운세가 나갑니다. 이사하기 좋은 날, 결혼하기 좋은 날, 택일, 고사 지내기 좋은 날, 그리고 여러분이 사업이나 여행에 길한 방위, 흉한 방위가 나갑니다. 창간 33년 기념으로 이런 사은 행사를 합니다. 월간 역학 1개월 한 권은 12,000원입니다. 12,000원 곱하기 12개월 하면 144,000원이죠. 그런데요, 여기다가 여러분께서 39,000원만 더 보태시면 183,000원이 되겠죠. 그러면 이런 사은품을 대량으로 드립니다. 첫째는 2022년 1월부터 6월호까지를 무료로 드립니다. 1, 2, 3, 4, 5, 6. 이 금액이 57,000원입니다. 저희가 행사를 하느라고 1월호, 2월호, 3월호를 재판을 찍었습니다. 아마 대한민국 역사상 월간지를 재판 돌리는 건 그렇게 많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남은 것이 한 50여 부씩 남았습니다. 그래서 한 50여 분에게만 이 혜택을 드리려고 합니다. 1, 2, 3, 4, 5, 6까지 해서 57,000원을 드리고요. 7, 8, 이제 9월까지, 이거는 7월부터는 여러분이 구독료에 포함이 되는 거죠. 그러나 어쨌든 1월호부터 9월호까지를 한꺼번에 보내드리고, 이 가운데 1월호부터 6월호까지 57,000원을 서비스로 드립니다. 그리고 저희가 국내에서 순국산 황동으로 만든 수맥 탐사봉이 6만 원입니다. 그리고 수맥 탐사봉 케이스가 10,000원입니다. 그럼 이게 7만 원이죠. 수맥 탐사봉은 이렇게 쓰시는데, 들고 가다가 이렇게 X자가 되면 수맥이 그 아래에 있는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걸어가서 다시 이렇게 뚝 떨어지면 수맥이 끝나는 거죠. 이렇게 쓰시는 겁니다. 상세한 안내서가 들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말이죠, 제가 쓴 천지신명과 사람들께 바치는 주역, 길을 묻는 이들을 위해 점괘 해석을 함께 달았다. 이 책만 있으면 주역점을 칠 수가 있습니다. 38,000원입니다. 그리고 제가 쓴 책인데요, 돈, 권력, 수명, 이 책 안에 다 있다. 마이상법 정해, 역시 큰 책인데 38,000원입니다. 그 다음에 제가 쓴 겁니다. 명당 찾기 수맥 측정 핵심 비결, 2만 원입니다. 이거는 책이 좀 작지만 내지까지 전부 올 컬러로 되어 있는 그런 책입니다.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월간역학 1월호부터 6월호까지 57,000원, 수맥 탐사봉 6만 원, 그리고 주역 38,000원, 마이상법 정해 38,000원, 명당 찾기 수맥 측정 핵심 비결 2만 원, 월간 역학 1년 14만 4천원, 합치면 35만 7천원입니다. 그리고 이 가운데 사은품만 21만 3천원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께서 3만 9천원을 더 내시면 사은품 21만 3천원어치를 받으시게 됩니다. 이렇게 신청하시면 됩니다. 하나은행 저희 전화번호하고 같습니다. 02-2264-0258 끝에 1004만 붙이시면 됩니다. 한국역학협회로 18만 3천원 입금하시고 전화 02-2264-0258로 전화 주셔서 주소 성함 불러주시면 사은품 21만 3천원어치를 즉시 택배로 보내드리고 앞으로 1년간 월간역학을 꾸준히 보내드리겠습니다. 많이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